지성준 트레이드 이후에 지금 트레이드가 없습니다. 보면은 그 3루수에는 또 한동희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1루수에 이대호 1루수 잡은 이대호밖에 없는데 추가로 트레이드나 뭐 이렇게 좀 전력 보강 계획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트레이드는 제가 매일 시도를 하고 있어요. 어. 머릿속에 자기 전에도 어젯밤에도 자기 전에도 각 팀의 어린 선수들을 이렇게 성적을 쭉 훑어보면서 어떤 선수가 가장 저평가됐을까? 그 트레이드는 저평가된 선수를 사서 우리 팀에서 고평가 받도록 만들어 주는 건데 뭐 거의 주식 시장에서 이제 그렇죠. 저평가 주식 사듯이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이 트레이드가 성사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매번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저희 팀 전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전력을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한동희 선수가 저는 물론 팬 여러분들은 약하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선수가 3년 차에 접어드는 선수인데 하지만 이 선수는 저는 정상급 3루수가 언젠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당장 내년이 된다고는 쉽진 않아요. 보긴 쉽지 않지만 충분히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진득하게 기다려 주신다면 충분히 한국을 대표하는 3루수가 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선수인데 그걸 저희가 기다려주지 못하고 한동희를 빼라 그렇게 되면은 클 수가 없어요. 지금 당장 내년에 1승을 더 올리기 위해서 나이가 좀 있는 3루수 방망이 좀 더 약하지만 당장 보여줄 수 있는 3루수를 100만 4경기 기용하는 것보다 내년 당장 1패를 더 하더라도 후에 10년, 20년을 봤을 때 3승 또는 100승을 더 올려줄 수 있는 저는 한동희를 넣는 게 그렇다고 한동희 선수만 고집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3루수에도 뭐 김민수 선수가 될 수도 있고 또 한동희가 될 수 있고 또 2루수로 지금 생각되고 있는 신봉기 선수가 또 3루로 올 수도 있고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쟁을 거쳐서 이긴 선수가 그 자리를 낚았을 때 차지했을 때 충분히 3루수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걸린다는 거죠. 투수 쪽 얘기를 좀 해볼게. 투수 쪽 보면 랠리도 못 잡았는데 못 잡은 거는 그렇죠. 네. 못 잡은 건 아니지만 네. 랠리도 나왔고 네. 장시환도 떠났고 근데 노경원은 왔고 네.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선발진은 좀 약해 보이고 그 다음에 약한가요 저희 팀 선발이? 제가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면요. 한번 뭐 다른 팀 한번 5선발 대보라 그러면은 쉽게 못 되실 걸요. 저희 팀이 저는 절대 약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원은 많은데 선발 자원은 많은데 실제 근데 성적이 좀 좋지 않으니까 지금 현재 그렇죠. 그러니까 롯데라는 팀이 굉장히 약하다 하시는데 면밀히 하나하나 선수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굉장히 매력적인 팀이에요. 그 트레이드 관련해서 문의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 말은 곧 저희들이 트레이드 구미를 당기는 선수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팀이 만약에 정말 선수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없었다라면 트레이드 문의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희 팀 선수들이 면밀히 따져보면 괜찮습니다. 국가대표 외야수 2명 보유하고 있어요. 손아섭, 민병헌. 또 전준우 선수 방망이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면밀히 하나하나 투수들 중간계 또 어린 중간계 따져봤을 때 굉장히 좋아요. 삼진도 많이 잡았지. 물론 볼넷을 많이 줬지만 저희 어린 투수들이 삼진도 많이 잡았었고 땅볼도 많이 유도해냈지만 뭐 물론 실책이 많아서 좋은 성적이 나진 않았지만은 가능성만큼은 굉장히 좋은 팀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지금 금방 말씀 중에 전준우는 방망이도 좋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준우 잡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FA에 대해서는 특히 들을 말씀이 없어요. FA라는 게 시장 상황은 늘 변화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했지만 뭐 카드를 할 때라든지 무슨 게임을 할 때 제 카드를 다 보여주고 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FA 시장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제가 FA 시장 처음부터 얼마에 잡겠다. 그래서 시장이 변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돈보다 뭐 더 많이 줘야 되고 더 작게 줘야 될 수 있는데 그럼 나중에 또 제가 또 다른 말 한 사람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더 다른 선수가 제가 원하는 선수가 생겼어요. 잡고 싶은데 이미 제가 말을 해놨기 때문에 못 잡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FA를 잡겠다 안 잡겠다 FA에 대해서는 말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생길 변수를 제가 예상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은 그렇고 또 괜히 제가 말을 해서 선수 쪽에도 피해갈 수가 있고 잡겠다 안 잡겠다 만약 안 잡겠다 하면 전준 선수의 몸값이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은 굳이 제가 인터뷰에서 할 필요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근데 고효준 선수 있고 손성락 선수가 있는데 다 불펜인데 네. 고효준 선수 같은 경우는 자원 불펜이 롯데가 없는 게 사실인데 근데 저는 생각하는 게 팬들은 롯데 선발 자원 없는데 어떡하냐. 전 공 잘 던지는 투수가 우선이라고 해요. 물론 전 그러니까 심지어 스트레일리 뽑을 때도 롯데는 땅볼이 많이 필요한 야구장이에요. 작아서. 그럼 땅볼 이용해 투수를 해야 되는데 스트레일리는 플라이볼 투수입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잘 던지는 투수를 뽑고 그게 만약에 땅볼 던지는 투수는 더 좋은 거지만 똥발을 그렇게 유도해내는 투수가 없다면 잘 던지는 투수를 뽑아야 되고 그 우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타자를 잡을 수 있냐 없냐예요. 스트레일리 체인지업 괜찮습니다. 충분히 자타자 잡아낸단 말이에요. 자 그럼 중간 게이트 한번 보세요. 롯데 투수들 뭐 던집니까? 왜 이렇게 폭투가 많이 나왔어요? 포크볼 구사율 1위예요. 근데 포크볼 던지면 왼손 타자 바깥으로 휘어갑니다. 이 말은 꼭 무엇이냐면 자타자들이 치기 쉬운 공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의 피안타율을 우자 나눠봤을 때 큰 편차가 없어요. 아니면 또 자타자한테 심지어 강한 선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좌타자를 잡아낼 수 있냐 없냐가 문제지 자완 투수가 있냐 없냐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굳이 우좌 구색 맞추기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야말로 좌타자한테 강한 투수가 있으면 오른손 투수라도 좌타자 상대할 때 내보낼 거라는 거죠. 네, 질문제는 없는데 그 롯데 하면 곧 이대호인데 네. 그 이대호 선수의 활용도 그게 FA 또 마지막 해인데 올해가 그죠? 어떻게 이대호의 그래도 이대호 우리 롯데 그렇죠. 이대호의 가치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영국 열번 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사람들인데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 게 있다라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대호 선수는 성적 이상의 가치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물론 지난 시즌 못한 성적은 아니에요. 팬들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건 있지만 이대호 선수가 진짜 뭐 마무리 캠프 때도 절치부심하면서 몸을 만들었고 지금도 굉장히 그 마지막 해 FA 마지막 해라는 거에 본인이 생각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팬 여러분께서 이렇게 부담을 너무 막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데 성적이 안 나냐 이런 부담감보다는 오히려 응원을 해주신다면은 이대호 선수가 올 시즌에 정말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일 지금 셀러리캡 문제가 나와 있는데 근데 롯데가 제일 돈이 많이 쓰는데 이게 셀러리 캡이라기보다는 네, 이제 네. 사치세로 바뀔 거예요. 사치세 그렇죠. 그 아무래도 말씀 잘해주셨는데 네. 그게 지금 확실하게 언제 결정되진 않았어요. 그 셀러리 캡, 그 사치세, 전력 평준화세라고도 그렇죠. 하는데 이게 외국인 선수에게도 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아까 프로세스라고 말씀드린 게 이거를 지금 향후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걸 계산해 놓고 저는 지금 선수를 구성하고 있거든요. 선수단을요.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 같은 경우도 레일리 선수의 몸값이 너무 나가게 되면은 만약 외국인 선수의 셀러리 캡이 적용받게 된다면은 다른 외국인 선수를 잡을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셀러리 캡이 룰이 자세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 하지만 어느 정도 그 페이롤의 그 유동성을 두기 위해서도 랠리에게 원하는 금액을 줄 수가 없었던 거고요. 하지만 랠리 선수 저는 필요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자, 하지만 일단 이런 자체를 구성을 놓고 지금 롯데 자이언츠 선수단 구성도 몇 년도에 우리가 셀러리 캡, 뭐 사치세가 그런 룰이 적용됐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을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지금 로스를 구성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인터넷을 보고 이러다 보면은 왜 FA 안 잡냐, 뭐 민병현 80억 뭐 얼마 줬는데 왜 못 잡냐라고 할 때 잡고 싶어요. 어떤 사람이 좋은 전력을 보강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그럴 단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무턱대고 그렇게 잡았다가 정말 나중에는 3년 뒤에는 그 저에게 잡으라고 했던 팬 여러분들의 말이 댓글에는 그때 그렇게 돈을 많이 썼으니까 다른 선수를 못 잡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해서 지금 FA 시장을 주시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무턱대고 제가 뭐 잡겠다 안 잡겠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룰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를 아마 팬 여러분도 좀 납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근데 FA 등급제를 KBO 측하고 이사회 측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여전히 보상 선수 제도는 존재해요. 단장으로서 보상 선수 제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시기에? 필요한 선수는 어떤 팀은 잡게 돼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값어치가 얼만큼에 따라 좀 다른 건데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말씀드리기는 그리고 800만 관중 시대가 저물었어요. 그러니까 보시기에 왜 이렇게 관중이 줄었을까? 저는 그 롯데가 거기에 상당한 지분을 차지했다는 거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가 사실 관객이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 저희가 이 초반에 빨리 그 포시즌 게임 그 승부에서 떨어지면서 이제 팬들의 기대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 보러 오시는 분들도 적었는데 아무래도 뭐 저희라든지 기아라든지 이런 팀들이 좀 관중을 많이 불러오는 팀들이 시즌 끝까지 좀 포시즌 경쟁을 펼쳐야 되지 않겠나. 그랬을 때 다시 충분히 800만 관중도 이끌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어떻게든 열심히 해서 항상 이렇게 좀 포시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게 또 목표죠. 이렇게 막 꼴찌로 가는 것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외풍 때문이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았었는데 실제 구단 상부청구의 외풍 그런 게 좀 존재합니까? 그룹 차원에? 저는 근데 인터넷을 보고 댓글들을 다 읽어보고 커뮤니티도 다 보고 하는데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들이 많아요. 뭐 전주는 계약했다더라, 뭐 위에서 누굴 찍으라고 했다더라, 뭐 어떻게 한다더라 하는데 거의 보면 뭐 95%가 이제 사실이 아니거든요. 저도 뭐 외풍이 많다 롯데가 해서 들었는데. 들어와서 느끼는 거는 정말 좋습니다. 그룹의 후원도 굉장히 좋고 전폭적인 지원도 해주시고 뭐 외풍이라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외풍이라는 거는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물론 롯데선 그러진 않았지만은 제 월급 누가 줍니까? 사장님 줘. 사장님 월급 누가 줍니까? 그룹에서 주잖아요. 그럼 말을 듣는 건 당연한 건데 그게 왜 외풍이라는지 저 첫 번째 이해가 안 되고 그리고 그 외풍이 들어왔을 때 저랑 의견이 다르다. 제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그러면 그걸 설득시키는 거는 저의 능력이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필요한 거고 그런 프로세스가 있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저희는 진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설득하는 거는 이제 단장의 능력이라고 보고
위에서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조언을 주는 거는 돈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뭐 롯데에서 뭐 특별히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뭐 외풍이다 이랬다 그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약 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죠? 지금 3년입니다. 3년이죠. 근데 예. 3년 동안 롯데를 변모시켜 나갈 것 같은데 나름대로 성단장의 생각 어떤 롯데를 만들고 싶을까? 제가 사실 3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건 네. 모르는 건데 그냥 저는 지겹겠지만은 프로세스가 잡혀 있는 팬들이 보기에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팀 운영이 된다면은 당장 성적이 안 나더라도 향후 10년, 20년을 봤을 때는 이기는 날이 지은 날보다 많은 날 그런 팀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팬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제가 가장 원하는 거는 남들을 따라가는 그런 팀이 아닌 미국 팀들을 일본 팀들을 따라가는 팀들이 아닌 그런 팀들이 저희를 보고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습니다. 항상 뭔가 선구자적인 새로운 아이디어를 계속 낼 수 있는 남들이 하지 않았던 그런 시도를 하는 팀이 되고 싶어요. 이게 항상 이런 경쟁 사회에서 1등이 되려고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사업을 한다 하면은 돈이 정말 많든지 아니면 정말 똑똑하든지 공부를 하신다면 그런 자원이 있든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든지 이게 있어야 되는데 물론 저희는 그걸 다 갖추기 위해서 하지만 그런 것들이 다 만족할 수 없을 때는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간다면 1등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창의적인 팀, 새로운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팀 그런 팀이 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시즌 롯데 팬들에게 네. 롯데는 이런 걸 하겠습니다. 마음대로 생각한 것 끝으로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롯데가 뭐 몇 승을 하겠다, 뭐 어떤 성적을 내겠다 약속 드릴 수는 없지만은 팬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그래도 이 친구들이 좋은 방향으로 아무 생각 없이 경기를 하고 아무 생각 없이 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그래도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언젠가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희망은 보여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 인터뷰를 위해서 부산에서 올라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아마 야구 기사를 안 쓰게 될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이런 자리에 초청해 와주신 승단장님 너무 고맙고 이것으로 이제 김영 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승단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